안녕하세요.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는 것을 막고 싶기도 하고 항상 듣던 채널에 제 이야기를 꼭 제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유명한 추남이었어요. 어릴 때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원래 동네가 작은 시골 마을은 왕따 이런 게 없고 다들 사이좋게 지내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동네는 달랐죠. 윤상이 얼굴은 곰보다 곰보. 얼굴이 완전 곰보야. 엄마, 윤성이는 얼굴이 왜 곰보예요? 얼굴에 이상한 종기 같은 것도 나 있고 왜 그래요? 윤성이 얼굴에는 혹이 수백 개나 있어.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너랑 놀면 그 피부병 옮을 수도 있다고 해서 너랑 놀지 말래. 그래서 너랑 이제부터 산에 안 갈 거야. 애들은 저를 놀리거나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얼굴에 잔잔한 종기, 혹 같은 게 수백 개 나 있었고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항상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살았지요. 우리 엄마는 윤성아, 네가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네가 그만큼 특별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항상 당당하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줄 거란다. 정말이에요, 엄마? 정말로 나는 특별한 존재가 맞는 걸까요? 애들은 제가 피부병이 있다고 근처에 오지도 않고 얼굴이 곰보처럼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그거는 아직 애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우리 윤성이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엄마는 넓은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친구들 하나 없고 항상 뒷마당에서 혼자 노는 저의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은 엄마였지요. 아빠는 서울에서 엄마랑 저랑 살다가 바람나서 엄마를 버렸고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키우겠다고 시골로 내려와서 힘겹게 사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제가 가난 때문에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행복하게 저와 매일 놀아주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해줬어요. 너무나도 감사했고 고마웠죠.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심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얼굴에 수백 개 혹이 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저를 피하고 괜히 제가 가지고 있는 불치병을 혹시라도 옮기게 될까봐 근처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럴 수 있지. 나 같아도 그럴 거야. 얼굴에 혹이 수백 개 난 남자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어요. 대학교 4년제를 나와서 수학을 엄청 잘하는 저는 수학 강사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지원할 때마다 윤성 씨는 대학도 좋고 학점도 잘 나오고 강의 실력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강사라는 일이 학부모님들 상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른 학원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 씨 죄송해요. 저희 학원은 아무래도 애들이랑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고 또 학부모님들이 컴플레인 걸어오면 그게 꽤나 곤란해서 죄송해요. 학원 원장들은 애써 저의 얼굴 때문에 제 피부병 때문에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돌려서 빙빙 돌려서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저였지만 주변에서 항상 저에게 그런 반응을 하니까 저는 사회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구성원으로서 일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일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어요. 사람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는 저는
피부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도 못하고 노가다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장님도 좀 곤란한데 나중에 여름에 더우면 인부들끼리 우통 벗고 샤워실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때 피부병 때문에 항이 들어오면 우리도 곤란하거든. 소장님, 저 대학병원 가서 제 피부병 전염병이 아니란 진단서도 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좀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한 성격, 그리고 정말로 정직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이 일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편의점 같은 일도 손님들이랑 얼굴 마주봐야 해서 점장님들이 저 뽑아주시지도 않고 제 전공 살리려고 강사로 취업하고 싶어도 다들 안 된대요. 그래서 거절당하고 또 당하다가 결국에 선택한 게 노가다입니다. 소장님, 저 일 안 하면 당장 먹고 살 돈도 없고 죽어야 해요.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에휴, 윤성씨 학교도 좋고 그런데 참 그 피부 때문에 힘들게 살았네. 알겠어. 내가 인부들한테 잘 말해가지고 윤성씨 피부 그거 전염병 아니라고 말해줄게. 감사합니다. 저 정말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장님.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90도로 숙여서 소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가다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인부들은 다행히 제 피부병을 이해해 주었고 다들 착하고 마음이 넓어서 제가 가진 신체적 질병들을 문제 삼지 않고 다들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나름대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축복이었어요. 윤성 씨는 그 피부 때문에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대? 네. 이게 국소적으로 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부 자체에 병이 난 거라서 레이저를 할 수도 없고 설령 수술한다고 해도 흉터 같은 게 온몸을 뒤덮을 거고 제가 또 셀로라이트? 하여튼 수술하면 흉터 잘 지는 몸이라서 수술도 함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희귀병이라서 치료약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전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친척분 중에 이런 분이 있으셨나봐요. 에휴, 윤성씨 같은 사람들이 진국인데 내가 마음이 다 아프네. 하여튼 기죽지 말고 잘해보자고. 인부들은 제가 나름 성실하게 일하고 덥다고 빼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저를 응원해주고 좋아해 주었어요. 자식처럼 대해주고 저도 기뻤지요.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제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저금 같은 것도 아주 착실하게 했어요. 그래, 내 얼굴에 결혼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분수에 안 맞는 선택인 거지. 내가 무슨 결혼이야. 나는 그냥 돈이나 착실하게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노후 준비나 제대로 해야지. 에휴. 일찌감치 여자들의 반응을 보고 저는 바로 결혼을 포기했고 제가 혼자 살 때 돈이라도 넉넉하게 모아둬서 비굴하지 않게 노년 보내야겠다 생각해서 적금이랑 통장도 거의 6개로 쪼개서 엄청 열심히 저축을 했어요. 은행원이 요즘 이렇게 통장까지 쪼개서 꼼꼼하게 저축하시는 분 잘 없는데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차근차근 이대로만 하시면 원하시는 노후 준비도 다 가능하실 것 같고 지금 주택청약 적금 넣으시는 것도 10년이 넘어서 우선순위에 올라가서 잘 되실 것 같아요. 은행원들조차 저를 칭찬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가다로 일당 받을 때면 항상 일 끝나고 은행 가서 바로 넣었기 때문이었지요. 여튼 그렇게 저는 노가다 일하면서 돈도 악착같이 아끼고 핸드폰도 안 바꾸고 항상 도시락 사서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며 잘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거의 반백이 다 되었지요. 저는 나름대로 공사판에서 짬이 좀 찬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도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그곳에서 거의 10년 이상을 일하다 보니까 전기 배선 까는 일이나 수도 관련 일은 뭐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지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에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피부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피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여전했지요. 윤상 씨는 더워 죽겠는데 목욕탕도 못 가고 어쩌면 좋아. 안 답답해? 에휴, 어쩔 수 없죠. 제가 안고 가야 할 운명인 거지. 뭐 다른 건 없죠. 어떻게 해요? 누구 탓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때 괜히 서러웠어요. 같이 일하는 인부들은 서로 모여서 목욕탕 가서 시원하게 씻고 막걸리 마시러 가는데, 저는 피부병 때문에, 사람들 항의 때문에 목욕탕도 못 가고, 남들이 즐기는 것들 하나도 못 즐기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절대로 당연하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슬펐습니다. 결혼은 진작에 포기했는데 결혼 이외에 더 사소하고 잔잔한 것들에 제약이 생기니 나이 50이 되었는데도 우울하고 바뀌지 않는 현실에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속상한 마음에 동네 목욕탕 앞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에휴, 밤이 이렇게 까맣고 별은 반짝이는데 나는 언제쯤 저 빛나는 별처럼 사랑받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속상한 마음에 눈에 눈물이 고일 뻔했을 때 목욕탕에서 한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왜 남의 목욕탕 입구에 앉아있어? 그리고 어깨는 왜 그리 축 처져 있어? 아닙니다. 황급하게 말을 돌리고 나가려고 한 순간, 목욕탕 온 거 아니에요? 왔으면 한번 씻고 가지요. 곧 마감 시간이라서 물도 빼고 청소할 건데. 피부병 때문에 목욕탕 못 가요. 사실 속상해서 목욕탕 앞에서 느낌이라도 내고자 서 있었던 건데, 이거 참 기분이 묘하네요. 아, 그런 거였어? 전염병이요?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기에 흉해서 그렇지. 전염병 아니면 목욕탕 오시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우면 12시에 탕에 물 빼고 새벽에 청소하니까 그 전 시간에 오시든가. 저는 됐다고 거절했지만 며칠 후 괜히 저도 목욕탕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시간 목욕탕에 가게 되었고, 밖에서 저를 볼 때 퉁명스럽게 대하던 그 새신사는 때를 밀 때는 말을 잘 들어주는 상담가처럼 혹은 친한 친구처럼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도란도란 탕에서 그 새신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고 공통점이 있었어요. 내가 당신처럼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마음에 문제가 있어. 우리 딸내미, 사랑스러운 딸내미 결혼시킨다고 모아둔 돈 다 줬더니 사위 녀석이 그 돈으로 사업해서 날리고, 그래서 내가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되어서 죽을 뻔하다가 정신 차리고 새신사로 취업한 거 아니요. 그래도 여기서 사람들 사는 이야기 듣다 보면 위로가 되고 참 좋아요. 저와 그 새신사는 각자의 상처들을 하나둘씩 꺼내놓으면서 꽤나 가까워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고 고마웠죠. 어찌되었건 그 새신사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 목욕탕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일한 후에 쉬다가 그 목욕탕이 문 닫기 전 시간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씻는 게 하나의 루틴처럼 잡혀서 굉장히 균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빼고요. 그거는 바로
여자였죠. 여자. 내 인생에 여자가 어딨어. 얼굴도 곰보에다가 능력도 없는 날 누가 좋아하겠어. 하고 일찌감치 결혼을 포기한 저였지만 그래도 외롭고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긴 하더라고요. 내일 모레 반백인 저였지만 결혼만큼은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해도 비워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어요. 참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니. 남들보다 조금 못생기고 피부병이 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세상을 사는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다니 너무 슬프고 힘들다. 저의 이런 고민들을 들어주는 사람은 새신사가 유일했습니다. 함씨,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다 제 짝이 있더라고요. 제가 새신사 일해보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차라리 잘못된 결혼을 할 바에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 조급해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요. 세상 일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겠지요, 함씨? 아휴,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도 얼굴에 곰보 나서 손님들이 싫어하는 나를 받아주는 목욕탕은 이 집이 유일하니까 이 집 덕분에 제가 참 위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깐 일이 바빠서 몇 달 동안 목욕탕을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기적이 생긴 거였죠. 얼굴이 곰보라서 반평생을 홀로 살았던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건 바로 여자가 생긴 거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만난 여자였어요. 노가다 하는 여자는 아니고 이제 격리일하는 여자였는데 나이는 30 후반이었고 한 번 이혼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상하게 저한테 말도 많이 걸고 오늘 밥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가실래요? 참 제가 많은 인부들 만나봤는데 함 선생님이 가장 신사 같고 매너 있으셔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남자를 안 데리고 가고 여자들은 뭐 한대요? 진짜로 알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저를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여자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그런 말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저 멋쩍게 허허 웃을 뿐이었죠. 거의 한 4달 정도는 가깝게 수다도 떨고 이야기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격리가 저에게 말을 한 겁니다. 눈치 없다는 말 많이 듣지 않아요? 저 말하는 거죠? 아닌데. 그런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되려 나보고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다는 말 많이 하는데. 그럼 왜 제 마음은 모르세요?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찌릿하고 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네? 저는 벙찌게 되었죠. 그러자 그 격리는 저요, 그쪽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자꾸 제 마음을 은근슬쩍 표현해봤는데 왜 모르세요? 저는 여자가 저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한 것도 처음이었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어요. 그 여자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하게 되었고 저도 얼떨결에 마음을 열면서 만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곰보에다가 피부병도 있고 못생긴 나를 왜 좋아하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 여자가 정말로 진국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유일무이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빠지게 되었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여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청혼했어요.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뭐 내세울 부분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요. 저요, 이설씨
책임질 자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일한 돈 허투루 쓰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노후 준비도 했어요. 제 와이프는 먹여 살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설씨,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때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설씨와 결혼, 정확히 말하면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설씨는 격리였고 회계장부 일을 맡으면서 숫자에 빠삭하고 저보다 더 꼼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동거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제 통장 관리랑 이런저런 공과금 관리를 같이 해주었어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나 기분이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세상 감사했어요. 참 착하게 살길 잘했어. 내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그녀와 동거 생활을 하던 중에 시간 여유가 생겨서 저는 목욕탕에 갔어요. 밤 11시가 넘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시나 손님들은 한 명도 없고 새신사는 목욕탕 물을 빼고 청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나왔수다. 아이고, 함씨 오랜만에 왔네. 거의 1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오늘도 사는 이야기 하면서 때도 좀 밀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저는 계속 싱글벙글 웃었어요. 그러자 새신사가 저에게 아니 함씨,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혼자서 웃지 말고 나한테도 좀 말해줘. 나도 궁금하다고 함씨. 저요, 사실 결혼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함씨, 진짜야? 새신사는 자기가 잘못 들은 거냐고, 진짜냐고 수도 없이 되물으면서 엄청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진짜야 함씨? 어디서 만난 거고, 그 여자 뭐 하는 사람이고, 몇 살이야? 얼굴은 어떻게 생긴 거래? 아니, 어떻게 만나게 된 건데? 어쩌다가 동거까지 하게 되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좀 설명 좀 해봐. 괜찮은 여자 맞아? 믿어도 되는 여자인 거 맞아, 함씨? 새신사는 저에게 질문들을 끊임없이 쏟아냈어요. 저는 좀 기다려봐.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좀 기다려. 저는 그렇게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요즘 근황까지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신사의 표정이 싹 굳는 겁니다. 느낌이 안 좋은데? 새신사가 내뱉은 한마디였어요. 아니, 왜 느낌이 안 좋아? 어떤 부분에서 느낌이 안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함씨보다 나이가 띠동갑이나 어린 여자가 함씨가 좋다고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내가 함씨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병도 있고 직업도 안정적이지 않은데 뭔가 계속 함씨한테 매달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돼. 외롭다고 아무 여자나 만나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는 난 차라리 아무도 만나지 않고 평범하게 원래 살던 삶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새신사는 강렬하게 저의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 통장 관리도 그 여자가 하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진짜야? 역시 내 말이 맞았어. 함씨, 그 여자 만나지 마. 그딴 여자 만날 거면 아예 여자 자체를 만나지 마.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 여자가 왜 통장 관리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함씨 인감도장에다가 주민등록증까지 달라고 하겠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여자 함씨 집에서 내쫓아내. 그리고 파혼하든가 약혼한 거 취소하든가 그렇게 해. 그런 여자 많아. 함씨같이 착한데 순박해서 여자 한번 못 만나보고 돈만 착실하게 모은 남자한테 은밀하게 접근해서 싹 다 돈 털어버리고 도망가는 여자 있어. 진짜야. 내가 손님들 이야기 한두 번 들어봐. 세신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여자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오랜만에 은행에 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항상 일당 받고 난 후 은행 가서 저금을 하느라 직원들이 저를 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당으로 안 받고 다 월급으로 받고 인터넷 거래를 하니까 은행에 갈 일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은행에 가니까 익숙한 얼굴의 은행 직원이 있는 겁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잘 지냈어요? 말을 꺼내자 그 직원이 어머, 오랜만이에요. 안 그래도 따로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연락은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 직원이 머뭇거리면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이 함 선생님 인감도장이랑 민증 그리고 통장을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통장 얼마까지 가능하냐고 그리고 돈 인출할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점은 본인이 직접 와야지 마이너스 통장이랑 돈 전액 인출 가능하다고 하니까 짜증내면서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나가면서 제2금융권이랑 3금융권에서 대출 쉽게 받는 법이랑 마이너스 통장 뚫는 법 이런 거를 물어보셔서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따로 연락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순간 저는 심장이 쿵했습니다. 그 세신사 말이 맞았어요. 그 여자는 저를 사랑해서 접근한 게 아니라 순박하고 착실하게 살아온 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 인감도장이랑 민증 그리고 통장을 달라고 해서 월급이랑 돈 관리해주는 척 하면서 싹 다 그거를 훔쳐서 도망갈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진짜 얼마나 충격인지 말도 못했어요. 저는 은행에서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멍을 때릴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바로 집에 갔고 집에 있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거 없던 일로 해. 그녀는 당연히 눈이 동그랗게 되면서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하면서 저에게 되물었죠. 저는 당신 나 사랑해서 지금 동거하는 거 아니잖아. 나 눈치 대충 다 챘고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뭐 복수할 생각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멈춰. 내 통장, 인감도장, 민증 싹 다 줘.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녀는 엄청 당황하면서 발뺌을 하더라고요. 나 못 믿어? 왜 당신은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내 말은 안 믿어? 왜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그렇게 흔들려서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 그녀의 말을 들으니 그녀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순간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됐고 다른 변명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가. 내 집에서 빨리 그냥 나가.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그 여자는 결국 마지막에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아이씨, 곰보 아저씨 비위 살살 맞춰주면서 돈 좀 뜯어내려고 했더니 눈치 빠른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 망쳤네. 그래, 나 당신 돈 보고 만난 거 맞아. 그런데 알고 보니 돈도 별로 없어 보이니까 내가 떠나줄게. 나도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뻘 비위 맞춰주느라 죽을 뻔했어. 와,
충격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가자마자 저는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엄청 빨리 뛰었습니다. 부들거리는 심장을 겨우 부여잡고 목욕탕에 가서 새신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말해줬더니 갑자기 새신사가 밖을 나간 후에 핸드폰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폴더폰을 한 손으로 딱 열어서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새신사가 보여준 사진은 제 아내의 얼굴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물으니까 당신 아내냐고, 목욕탕에 자주 오는 인부가 한 명 있는데 몇 년 전에 건설업장에서 경리 만나서 동거했다가 통장에 돈 다 뺏기고 도망쳤다고 했는데 그 인부가 혹시라도 이 사람 보면 말해달라고 해서 사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 말고도 몇 년 전부터 착실하게 돈 모아온 인부들을 대상으로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거였습니다. 와, 정말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못생기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게 생겼으니 자기가 다가가면 바로 빠져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함씨 몰랐구나. 그 여자 되게 유명했어. 그래서 예전에 노가다판에서 격리 조심하라고 큰일 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 말 못 들었구나. 그제서야 저랑 함께 일하던 인부들은 그 여자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 둘씩 말해줬어요. 그 격리 강원도에서 도박하다가 집 날리고 차 압류당하고 난리도 아니었댄다. 부모님들도 결국 딸 인생에서 손떼기로 했고, 그래서 돈 벌려고 별짓 다 하는 거야. 비위도 좋지. 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순박하고 착하고 친절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 뒤에 그런 소름 끼치는 마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에 저는 그 여자랑 파혼하게 되었고 새신사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시 털어놓았어요. 함씨, 사람 조심해. 돈이고 뭐고 함씨처럼 순수하고 착하고 선한 인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거야. 저는 격하게 공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기꾼을 떨어뜨리고 집도 이사가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통장 비번도 바꾸는 등 철저하게 모든 것을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짐했죠. 그래, 내 팔자에 무슨 사랑이야, 무슨 결혼이야. 그냥 지금 있는 인생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에휴, 다시 한번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심적으로 타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상담을 다니면서 마음을 돌보던 중에 추천으로 주말마다 보육원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게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저와 같은 피부병을 앓고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누구랑도 깊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서로에게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녀는 40 후반이었고 저는 50이었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전 사랑으로 다친 마음을 망각하고 결혼에 진짜로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렇게 곰보 얼굴에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고 장가 못 갈 거라고 무시받았던 제가 깊은 마음고생을 한 후에 엄청난 기회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아이가 나와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기 결혼당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정말 마음씨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아이까지 생기게 되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믿기지가 않아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저처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쉽게 마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고, 저도 정말로 전 재산 다 뺏기고 인생 구렁텅이로 빠질 뻔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고 제발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참 사람 사는 게 힘들면 외로워지고 꼭 외로울 때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큰일을 겪게 되더라고요.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안으로 파고들지 말고 외부 활동 많이 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사기당할 뻔하고 심적으로 크게 상처받고 힘들었지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나쁜 여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곰보에 뭐 하나 잘난 게 없는 저에게 잘나고 젊고 이쁜 여자가 왔을 때부터 대충 눈치챘어야 하는데 제가 바보였죠. 뭐 부디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고 평탄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는 배우자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래도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 든든한 나의 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망망대해 혼자 사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튼튼한 울타리 속에서 마음껏 뛰노는 인생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저 같은 사람도 사랑받고 결혼하니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우리 웃으며 살아요. 감사합니다.